요건데 22년도부터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아시겠지만 다 들었나요? 재탕하는 거예요. 지금 뭐 선생님마다 한 3번, 4번 듣는 거 또 내 얘기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영어 국사가 인증제예요. 인증제인데 별로 점수 지금 제가 기억 못하는데 낮아요. 국사가 뭐더라? 3급인가 그래요. 그래서 뭐 한국사 능력시험 3급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치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하더라고 한국사가. 그래서 뭐 앞으로 좀 어려워지긴 어려워진다는데 이제 어쨌든 인증제로 바뀌면 거의 뭐 이거는 영어도 탭스도 들어가고 토익도 들어가고 지텔프도 들어가서 몇 점 안 된다고 하더라고. 500점대인가? 하여튼 거의 뭐 몇 점이 안 돼가지고 요거 준비하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 한 2달 정도면은 뭐 그냥 나이스하게 커버가 되지 않을까. 점수에 대해서 당락을 가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인증제예요. 그래서 인증제고. 실제 시험은 이제 요건 인증제니까 점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능력이 되는 사람 먼저 제출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제 22년도 갈 때는 한국사하고 영어에 대해서는 인증제로 마크하면 끝납니다. 아마 대학교 과정 다니든가 1학년 정도 마치면 얼추 이거 준비해서 오는 학생들이 많을 거고. 이제는 뭐로 바뀌냐면 형사법하고 경찰학하고 헌법 이렇게 바뀌어. 형사법은 자 형법 플러스 형소법이에요. 형소법에서 어느 파트에 중점되는 거냐면 수사라는 파트하고 증거라는 파트에 중점돼서요. 요게 이제 200점이에요. 40점이라고 하니까 200점이에요. 그 다음 경찰학이라는 건데 지금 배우는 경찰학보다 분량이 많아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경찰 행정법이라는 것이 추가가 돼요. 추가가 돼서 요것도 마찬가지 40점이니까 200점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은 요건 이제 100점 만점이에요. 20문제여서 100점 문제. 그래서 2대1로 들어가서 요 점수의 총 합산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게 필기시험이에요. 요게 필기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짜증나죠. 영어국사 인증제 들어가고 대신 저거는 좋아졌어요. 어떤 애들보다 조금 우월했냐면 예전에는 경찰을 뽑는데 영어국사 잘하는 애들이 주로 들어갔어요. 영어국사 사람. 왜냐하면 영어국사가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영어국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고 뭐 잘하는 사람 뽑겠다는 거냐면 경찰에 실제 가서 법을 하는 거거든요. 법을 잘하는 사람 위주로 뽑겠다는 게 바뀐 제도의 취지. 이것도 법이고요. 경찰학도 우리 경찰 실무종합이라고 해서 경찰과 관련된 법을 모아놓은 거예요. 대부분. 거기다 이제 경찰 행정법이니까 결국 무슨 과목 시험으로 바뀌었냐면 법학과 시험으로 바뀐 거예요. 이 법학과 시험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기존의 법대 학생들이나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훨씬 더 준비하기 쉽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뭐 영어, 국사, 국어, 수학, 과학 뭐에다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고등학생들도 시험 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제도를 바꿨어요. 명박이 형님 때 제도를 바꿔서 진짜 일행지계들이 조금 일만 행정직 준비하다가 그냥 경찰직 넘어와서 붙는 애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얼마 준비 안 하고도 영어 국사 우리 지금 140점이면 합격했는데 얘들 막 180점씩 막 찍고 와요. 나머지 막 40, 40에도 붙고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도 안 하고 얼떨결에 경찰 되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편차가 이제 먹히는 게 언제까지 먹히냐면 21년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먹힌다. 그 제도가 뭐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먹히는데 22년도 가서는 이제 제도가 완전히 바뀐다.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영어 국사 잘하는 애들이 경찰이 됐는데 지금은 뭐 잘하는 애들이 되는 거냐면 법학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경찰 시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법을 열심히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제도는 이렇게 바뀌고 제도로 바뀌고 여러분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내년 2차까지 보신다고 하면 기존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영어 국사. 근데 혹시 몰라서 그 다음까지 간다라고 치면 일단은 법은 형법이나 형사법이나 경찰학 공부는 어차피 20년도도 시험 똑같이 치고 21년도 똑같이 치고 22년도 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골고루 정도로 그러니까 딱 내년에 무조건 붙는다 실력이 내가 영어국사 넘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법 과목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볼 수 있지만 만약에 혹시 몰라서 악담하는 거 아니에요. 첫날부터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잘 짜서 형법하고 형사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특히 형사법도 제가 나오는 부분 20년도까지 21년도 1차까지 하는 거 2차에서는 22년도 안 나가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나눠가지고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본인이 맞는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이해됐지? 자, 오리엔테이션 됐어. 기지개 한번 하자. 졸로 뒤지겠다. 자, 보시고. 자, 이제 책은 이제 기출천재부터 보시고요. 기출천재 기출천재가 아니고 기본서 강론부터 봅니다.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제가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하는데 아마 보강도 조금 있고 있을긴 한데요. 제가 그때그때 설명드리고 244쪽에
자, 살인죄부터 하겠습니다. 자, 형법의 출제 비중은 형법 총론이라는 거하고 형법 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책의 분량으로 치면 요거는 한 40% 분량이고요. 형법 강론은 60% 분량이 돼요. 그럼 보통 시험 문제를 치면 20문제니까 분량들을 내면 8문제, 12문제 이렇게 내면 분량이 많거든요. 근데 총론하고 강론 중에 어디가 압도적으로 쉽냐면요. 강론이 압도적으로 쉬워요. 강론 문제를 많이 내면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맞죠. 강론은 어렵지 않아요. 재산죄가 좀 어려운데 거기도 한 2번 정도 수업을 들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강론은. 어디가 압도적으로 어렵냐면 총론이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변별력이 없어서 9문제, 11문제, 10문제, 10문제. 진짜 심한 시험은 비중이 이런데도 여기서 11문제 내고 9문제 내요.